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물이 흐르는 곳에 산업이 태동합니다.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곁에 두고 파란만장한 격동기를 보내야 했던 20세기 당산동.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산동은 영등포구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파천교를 넘으면 바로 닿는 곳이죠. 한강변의 산책로와 탁 트인 조망권을 갖고 있어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이곳은 그저 한적한 강변이었습니다. 우리 당산이란 지명이 역사 기록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757년부터 한 8년 동안 간행되기 시작한 여지도서라는 지리도서입니다. 여지도서에 나오는 당산은 현재 집당자가 아니라 해당화 당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산의 의미는 한강 주변이 명주 같은 백사장이 10리 이상 펼쳐졌고요. 그 백사장 위에 붉은 해당화 꽃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집당자가 아니라 해당화 당자를 사용했던 것 같고요. 현재 집당자 당산이 등장하는 것은 1789년 금천년의 호구조사 총구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집당자 당산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집당자 당산은 당산나무, 우리 부근당 옆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유래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집당자가 맞느냐 해당화 당자가 맞느냐기보다는 우리 당산동에 의한 유래 자체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산동은 한강변 절경으로 이름이 높았지만요. 한강 옆에 있다 보니 큰 비가 오면 강물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1925년도에 일어난 우리 얼충년 대홍수가 이 전 한강의 가장 큰,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큰 대홍수였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영등포 역사 지붕까지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강면에 인접하고 있던 당산동 지역 일대가 전혀 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당산동 부근당도 이제 유실되고, 엄청난 물이 밀려 내려왔던 홍수인데 그 당시에 많은 집들이 떠내려갔어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바로 이 용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등포 사람들도 많이 그 물에 잠기고 그 당시에 참 힘겨워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의지할 때는 신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에다가 그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짓더라도 조금 높은 곳에 짓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다가 이제 당을 짓는데, 그 당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당매인데 그 당매 꼭대기에다 당을 짓는 거예요. 당매라는 이름도 사실은 당 때문에 나온 거죠. 당매라는 이름도요. 그 당에서 그런 제사를 지낸 건데, 그 당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당산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가보면 그 당산이 지금 올라가 있죠. 이렇게 뭐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당산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모습입니다. 당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당산 부근당. 지금도 1년에 2차례씩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올해만큼은 큰 장마 안 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마를 짓더라도 저희만큼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에는 그러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고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시설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는 거죠. 그 물가에 많아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당하고, 당 중에서도 부근당이죠. 이 부근당 같은 건 동네 제사잖아요. 부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동네의 어른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동네의 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근에 거기다가
뭐 이태조 화상을 걸어놓거나 남이장군 화상을 걸어놓거나 최영 장군의 화상을 걸어놓거나 하면서 빌었거든요. 올해는 물놀이 사고 없이 해달라 이런 거죠. 그 앞에는 5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지금도 당산나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험함 때문일까요? 울충년 대홍수 때도 6.25 한국전쟁 때도 이 부근만큼은 큰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대홍수 직후 주민들은 무사함에 감사하며 당집을 재건축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육관문은 이것이 오래된 역사입니다. 100년 더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육관문은 관공서에는 육관문이라고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굴다리, 도깨비굴 이렇게 하는 이 육관문 중요한 굴입니다. 이 굴이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한강 얼음을 이리 떠다가 먹고 강안도에서 목재를 땜마를 해서 오면 이리 이동하는 데고 진록공장이 당산 1동에 있습니다. 진록공장에 황해도에서 사과가 오면 달구지 말마차로 이동하는 유명한 이 굴다리입니다. 중요한 이 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터진다 하면 외정시대 수원권역 간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거 있고 또 용산 쪽에 터지면 남대문권역 간다고 그 통계가 나오는 육관문이 유명한 이 육관문입니다. 당산동의 육관문은 바깥세상과 영등포를 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이리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고요. 영등포 사람들은 이 굴을 통해 선유도나 마포까지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이 불면 수해도 밀려오는 곳이었으니 지금도 이곳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식량과 자원을 약탈했고 그 중심 기지창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당산동이었습니다. 우리 당산동에 위치한 김포정미소가 바로 이 일제에 의한 식량기지 보급창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당산역 옆에 중소기업은행이 입주했던 다옥빌딩이 김포정미소 위치였다고 합니다. 1910년 일제는 경인선과 개통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곳에다가 정미소를 설치를 합니다. 김포벌에 생산됐던 벼를 수매를 해와서 이곳에서 정미를 해서 영등포역을 통해서 인천항으로 실어나는 일제에 의한 식량 보급 기지창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당산동이기도 합니다. 좋은 쌀은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수탈이 심했던 1933년엔 1600만 석 중 870만 석을 가져갔을 정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산동에서 영등포역까지 놓였던 길입니다. 100년 전에 놓인 도로 그대로인데요. 군수물자를 소마차에 싣고 영등포역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곳 역시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 삼성 레미아는 조선피옥 군수공장 했거든. 신발, 그 다음에 이 밀빵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죽이 뭐 들어가냐면 가죽 모르시면 사탕도 들어가고 저 참나무 껍데기도 들어가고 또 감초도 들어가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재물도 들어가고. 그러면 요 앞에 가면 피리체 시장이라고 없어졌는데 피리체 시장 여기는 담링회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 가죽 공장의 분점으로 가을 껍데기 일본서나 강안도서 그 참나무 껍데기를 갖다 쌓아놓으면 이걸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죽 올려를 있고 지금 저기 초등학교 옆에 가면 지금 해인력부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동남아에서 이제 가죽을 잡으면요 황야품을 쪼개가지고 그리 옵니다.
1912년 당산동에 세워진 조선피역 주식회사. 엄청난 규모의 군수공장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등에 업고 소가죽, 개가죽을 가공하여 군화와 말 안장, 모자, 항공 재킷 등을 생산했는데 동아시아 전역에 나가 있던 일본군의 가죽 군수품을 모두 여기서 담당했습니다. 그 조선 피역 주식회사를 기억해야 될 것이 이곳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동쟁이의 발생 현장이었습니다. 최초에 아마 종업원들이 300명 정도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을 때는 3,000명까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대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쟁이도 일으키고 이 노동쟁이가 민족 독립운동을 같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조선 피역을 시장으로 우리 당산동 일대도 새로운 공업단지로 변모를 합니다. 방림방적을 비롯해 여러 개의 방직 공장이 당산동에 세워지고 종업원들의 숙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규모 인쇄 공장들과 식품 공장, 기계, 석탄 공장들이 당산동에 있었는데요. 고무신, 장화, 호수 등을 생산했던 조일공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해 문제가 이슈화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가 외정시대 100년 전 공작창이었습니다. 공작창. 여기서 객차, 기관차, 화물차를 다 수송해가지고 대한민국 철도 기관차는 여기서 다 일대했었고 앞도로는 바로 영등포 역에서 기차가 당산로 고정 들어왔습니다. 당산로는 군수공장 또 방직공장 등등이 많이 있어서 기차가 활용한 이 길이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 대부분의 물류 수송은 철도를 이용했고 당산동까지 들어오는 철길은 공업 발달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당산동은 영등포구 내에서도 유난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과거 넓은 공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었고 서민들의 휴식 공간, 한강과 인접해 있어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이죠. 한강변에 한적한 농촌 마을이 일제 식민 침탈과 함께 근대 공업단지로 변모를 했고요. 지금 그 근대 공업단지가 하나의 현대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있던 당산이동은 그 공장지대가 도시화의 확장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산일동은 철도 공작창 같은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한 곳에는 우리 행정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영등포 구청, 영등포 의회, 구민회관, 영등포 경찰서, 특히 남부노동청 같은 대규모 행정지역이 밀집된 곳이 당산일동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영등포가 나가야 될 과제도 안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당산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없이 아파트만 밀집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시설, 휴식시설,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당산 이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만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동 마찬가지로 영등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산 이동 같은 경우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당산 일동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주거지역 환경과 함께 우리 도시의 발전 동력을 만드는 일이 우리 영등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마을 당산동은 20세기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엔 군수 보급창으로, 산업화 시대엔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21세기는 고급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던 당산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